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편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어느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실향민 자녀분 이 권도연 씨가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직 출연자 분들의 소개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오늘도 이게 사연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연은 계속 들어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사연이 사연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뭔가 본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거나 뭐 이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일단 대동강 편지 오늘 사연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참 이 사연만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뭔가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점이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자, 오늘 사연인데요. 일단 보면 저도 이분은 압니다. 개별적으로 아는데 아직 어리죠. 네, 20대 중반인 탈북 여성, 네, 뭐 아가씨죠. 네, 일단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입국한 20대 탈북 여성입니다. 뭐 여성이라기보다 아직도 뭐 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정도의 정말 귀엽고 예쁜 아가씨인데 아무튼 아직은 어리다면 어리고 부모스라에서 재롱도 피우면서 살아야 할 나이랍니다. 맞아요. 되게 귀엽고 정말 애교도 많고 뭐 제가 볼 땐 정말 누군가의 집 딸이라고 하면은 자랑을 할 만한 그런 딸인 것 같아요. 그런 내가 탈북을 결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큰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잘 몰랐겠죠. 네. 사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4식구였지만 늘 웃으면서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네, 뭐 고생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단란한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있었던가 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두 딸을 키우시느라 부모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8살 때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야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분도 고난의 행군 세대, 다시 말해서 미공급 세대라고 하죠. 그 시절에 태어났고, 96년인지 97년인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등에 업힌 채로 그 환난의 시기를 자라났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없겠죠. 그러나 점점 나이 들으면서 그 부모님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참 애잔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장마당에 서서 물건을 팔던 모습뿐이었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등에 업힌 채 생생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등에 업힌 채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아마 많은 것을 봤다는 소리겠죠. 지연아 춥지? 조금만 더 팔고 가자. 펑펑이 떡 사다 줄게. 어느 겨울날 어린 저에게 가냘픈 목소리로 속삭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뭐 퐁퐁이 떡이 어떤 것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옥수수 가루를 변성시켜서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속도전 가루. 그 자리에서 그냥 물만 넣고 뭐 비비적거리면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때 당시 뭐 저도 기억이 삭막하지만 장마당에서도 가장 싸고 정말 애들이 사 먹곤 하던 자주 그 떡이었죠. 뭐 어린 나이에 이 친구가 이게 몇 살 때 이런 걸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름지기 한 두세 살 때부터 이런 거를 pom뽕이 떡을 먹었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pom뽕이 떡 한 덩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천상의 맛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그렇죠. 지금 일부 북에서 오신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퐁퐁이 가루를 이게 한국에서도 즐겨 먹긴 합니다. 뭐 하여튼 그 한국에도 그 가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거를 집에서 가끔씩 북한식으로 예, 뭐 물을 넣고 설탕도 넣고 예, 물론 북한에서 설탕이 귀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넣고 해서 먹어보는데 참 별미더라고요. 이 퐁퐁이 떡이라는 것이 참 이 사연이 많아요. 저에게도 일단 북에 있을 때 이 퐁퐁이 떡이 정말 사연이 깃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보이부 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 그때 당시 그 장기수라고 해서 6개월 이상 구금이 됐던 구속이 돼 있던 그 탈북민들 이게 뭐 탈북민이라고 그때 당시는 그 비버벌경자죠. 중국에 갔다 북송된 사람들은 배려라고 해서 그 장기수들한테만 그 떡을 줬어요. 근데 그 떡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그 장기수들만 밖으로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일단 그 떡을 뭐 몇백 그램 이렇게 덩어리로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장기수들이 참 마음이 곱죠. 근데 그 장기수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이게 석방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정치공수연수에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게 돼 있는 예. 그다음 설사 이게 교화소로 가도 형기를 엄청 많이 예, 먹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감방에서 고생하는 예, 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국경경비대 군인 출신이었는데 뭐 일단 그 군인은 이 평안도 분이셨어요. 근데 아직 젊었는데 탈북을 이렇게 서포트 하다가 결국 본인도 탈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다시 북송돼 가지고 잡혀간 그런 젊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늘 주셨어요. 그래서 그 pom뽕이 떡을 그 들어올 때 그것도 이 검사를 하거든요. 예, 몸을 딱 수색하고 뭐 해서 그걸 같이 나눠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떡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 뭐 장단지나 뭐 이런 데에 살에다 붙여요. 예, 배에다 붙이고 들어오거나. 그래서 붙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한테 주는 거죠. 몰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로 손을 돌려서 주는데 그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후에 아마 어느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이 떡을 원래 우리 감시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해서 그 떡을 동글동글하게 예, 아마도 녹두알보다 크고 예, 콩알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손으로 비비작해요. 예, 비비작해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주머니 속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럼 하루 지나면 그게 딱딱해지거든요. 예, 아주 딱딱해지면 가끔씩 배가 고프거나 할 때 허기질 때 그거를 입에다 슬쩍 넣고 어물어물해서 녹여 먹어요. 딱 뭔가 사탕, 뭔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처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정말 예, 근근히 살았던 예, 저한테는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그 추억의 pom뽕이 떡인데 역시 우리 그 지연 양에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엄마가 사준 그 pom뽕이 떡 한 덩어리가 잊을 수 없는 뭐 소울푸드. 예, 저한테도 아마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 뭐 살짝 또 여담인데 제가 이게 보이부 감옥에서 석방돼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건 뭐냐? 그 가루였던 거예요. pom뽕이 가루. 예, pom뽕이 떡을 그래서 양동이로 갖다 놓고 그거를 맨날 그냥 이게 먹던 생각이 나요. 예, 참 애잔한 이야기죠. 자,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pom뽕이 한동안 지금도 천상의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늘 기침을 하면서 앓고 계신 모습. 오늘도 장마당에 나가야 우리 딸 퐁퐁이 떡 사줄 텐데 라고 힘겹게 속삭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병환 그때 돌아가셨나 봐요. 4살 아래 어린 동생이 그렇게 애타게 엄마를 찾았지만 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매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네. 늘 웃으면서 욕 한 번 하지 않고 두 딸을 품에 꼭 안고 보듬어 주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병아리를 품은 암탉이 아니라 수탉이라는 별명을 달아주셨어요. 참 북한 아빠들도 역시 뭐 아빠들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뭐 딸 봐보죠. 북에서도 역시 같지만 아들들은 엄하게 키워도 역시 딸들은 곱게 예쁘게 자라고 싶은 그런 심정인가 봅니다. 저는 배가 고프고 추워도 아빠만 계시면 늘 마음이 훈훈하고 배가 불렀어요. 라고 하셨어요. 차츰 나이 들면서 그렇게 든든하시던 아버지도 야이고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절대 다수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영양 섭취도 안 되고 환경도 열악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뭐 늘 이 사연에서도 나오지만 그 시기, 그 환난의 그 시기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아빠를 대신해서 장사를 해보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학교를 결국 이게 거의 졸업하나 마나 하는 정도로 16, 17 잡히면서 뭔가 팔아보겠다고 뭐 열심히 뭐 채소도 날라다 팔아보고 하고 뭐 좀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아빠 몰래? 아빠는 또 장사를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탬이 될까 했는데 안 되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장사를 해봤자 얼마 벌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내가 아빠를 대신에 장사를 해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아버지는 두 딸이 배가 부르면 난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르다고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빠와 동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장사를 해보았지만 하루 한 끼 벌어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먼저 간 이모가 연락을 보내왔대요. 그것이 탈북 계기가 됐죠.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이모님이 먼저 탈북을 하셔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다음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북한의 여동생 가족의 소식이라든가 두루두루 뭐 좀 여유가 생기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이런 소식을 자기 동생이 돌아가고 동생네 딸들이 있고 뭐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모와 전화를 하면서 한국행을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일사천리 한국에 도착하였지만 두고 온 아버지와 동생도 꼭 데려가겠다 마음먹게 되었던 거죠. 일단 여기 와서 보니 정말 좋더래요. 뭐 고생 끝에 온 곳이라 자유롭고 먹을 것도 많고 당연히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 보니 가능하다면 당장 날아가서 아빠와 여동생을 데리고 오고 싶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거죠.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첫 통화를 할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여긴 먹을 것도 많고요. 전기도 늘 들어오고 집에 더운 물, 찬물도 잘 나와요. 라고 말하자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배는 안 고프냐? 아빠는 너만 배부르면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 그냥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한결같았다는 거죠. 딸이 배고프지 않냐. 정말 이게 가슴 아프죠. 뭐 아버지, 저도 이게 뭐, 어쩌지 하다 보니 딸 가진 아빠가 되었지만, 이 동시에 그러면서 이게 탈북한 부모 없이 온 친구들이 정말 그 딸 같고 아들 같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참 애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연 양도 늘 보면 이게 딸 같고 해서 뭐 집에도 놀러 오고 했더니 늘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이 친구가 가끔씩 우리 집에 오는데 왔을 뭐 최근에 안 오지만은 올 때마다 반찬을 해갖고 오는 거죠. 이 북한식으로 이게 조리를 한 뭐 감자 볶음이니 그 다음에 뭐 두루두루 해갖고 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범상에는 좀 어찌 말하면은 좀 놀기 좋아하고 좀 재롱 피우면서 여기저기 막 자유분방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저 캐릭터인데
안 그렇더라고요. 뭔가 세심하고 요리 잘하고 우리 처가고 집에도 가봤는데 정말 집을 잘 가꿨더래요. 예, 집안을 잘 관리를 해놨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친구였는데 참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마지막 통화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아버지의 목소리지만 또 언젠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자,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을 때 중국에서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탈북 비용을 마련을 했어요. 아,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뭐 알바를 하루에 편의점 알바, 식당 알바 뭐 해가지고 2개, 3개씩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예 막무가내였어요. 예, 탈북 비용을. 그러다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일부 빚을 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고 알바도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드디어 2019년 초 아버지와 여동생을 탈북시켰습니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한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장하다. 라는 것이 중국에서의 통화. 예. 아까 통화한 거는 여기 탈북을 한 다음에 북한에서 첫 통화를 했을 때 이야기였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뭐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연을 몰랐는데 후에 아버지와 그 동생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네. 아, 진짜 가혹하죠. 네. 2019년. 네. 그런데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소식도 없어지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저에게 날아온 슬픈 소식은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비보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뭐 울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중국에 가서 아버지와 동생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산으로 코로나까지 퍼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뭐 김성 이사님에게도 연락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저도 뭐 각방으로 좀 노력을 해봤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뭐 이게 그쪽 분야에서 꼭 브로커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다음에 현지에 그또 그 인연이 좀 깊은 중국 분들에게 좀 부탁도 해보고 해서 들으다 알아봤더니 뭐 단둥에 잡혀 있다, 심양에 잡혀 있다, 뭐 정확한 이 팩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한쪽으로는 또 이 그 지연 양은 그냥 덮어놓고 중국에 가겠다. 중국에 못 가요. 예, 코로나 터졌고 그 상황에서 가서 어떡할 건데요? 감옥에 있는 거 면회가 돼요? 안 되죠. 이 문제는 이게 뭐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도무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다만 좀 재앙 중에서도 좀 다행스럽다는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북송을 안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북송을 안 받기 시작한 것이 지금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3년이 지났어요. 예. 그 후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중국에서 무사히 놓여 나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또 그에게 돈을 쓰면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고 했지만 저에겐 그런 돈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진실 여부를 가려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힘을 써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거나 놓여 나와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까지인데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고 모든 그쪽 부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지금 그냥 혼자서 가슴을 앓으면서 이렇게 지연 양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여동생은 단둥에 있다, 심양에 있다,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면서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불행을 다른 분들이 더 이상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피멍든 가슴에 더 이상 못을 박는 일이 없어지자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좋은 대한민국의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머리도 좋고, 재간둥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지연 양인데, 정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분의 아픔을 풀어주자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냥 탈북을 시키지 말고 그게 그냥 있게 냅뒀더라면 이런 아픔도 없지 않았을까. 한갓 위안에 지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라 저러지도 못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이죠.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댓글 따뜻한 댓글 한마디 우리 지연 양에게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천만금에 비길 수 없이 값이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역시 100마디의 악플보다 한마디의 선플, 한마디의 응원의 글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드림쉼터 대동강 편지 많은 시청 바라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늘 혼자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하여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주정이었습니다.